국토를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보고 계시죠? 국토는 전국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지도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공법을 접근하겠는데 먼저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특별시에다 줄 것이고 인천 광역시 때 광역시다 줄 거 봐요. 광역시 찾아가지고 광역시만 줄 거 보세요. 광역시는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6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6개. 그리고 대전광역시 옆에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가지고 대전광역시 근처에다가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써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옆에다가 동그라미 원을 쳐가지고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제주도 있죠. 제주도에다 줄 것이고 밑에다 특별자치도 이렇게 써보세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그리고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나머지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 이렇게 써놔요.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원워이 쳐놨는데 그 검정색으로 칠해놓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예요. 경기도. 어디다고요? 경기도. 지금 왼쪽 우리나라 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그 주변 지역에 검정색으로 칠했는데 이게 뭐다고요? 경기도 이렇게 써봐요. 경기도. 왼쪽 지도에서. 썼나요? 썼다면 이렇게 씁니다. 이제 경기도 썼죠. 경기도하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 개를 딱 묶어가지고 수도권 이렇게 써놔요. 수도권. 수도권 뜻도 알아두세요. 수도권은 어디를 말한다? 그래,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이걸 묶어서 뭘 한다고요? 수도권.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수도권. 자, 그 정도 보시고 도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8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있죠. 특별시에다 줄 것이고 대장 아까 뭐라고 했어요? 특별시장 그랬죠. 장자 써봐요. 특별시장 장자 쓰고 그 밑에다 의회를 써요. 특별시 옆에다 장 쓰고 밑에다 의회. 그래 특별시장이 뭐 할 때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한다 그러면 특별시 의회 의견 드는 거예요. 알겠죠? 뭐예요? 특별시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는 그 도봉구 구 써봐요. 노원구 구자만 붙여봐요. 구자만 몇 개 써봐요. 서울특별시대에는 구가 있다고 그랬지 아까. 그게 다 구인데 25개 구가 있는데 이 구를 뭐라 한다고 써요? 자치구 이렇게 써놔요. 자치구. 뭐라 한다고요? 자치구. 자치구의 대장 이름은 뭐예요? 구청장 이렇게. 이때 구청장을 견제한 의회는 구의회다 이렇게 써봐요. 구의회. 그래 특별시장이 뭐 할 때 특별시 의회 의견 듣는다. 구의회 의견 듣는다. 특별시 의회. 알겠죠? 특별시에. 그 다음에 경기도 가봅시다. 경기도 대장을 뭐라고 할까요? 도지사 써봐요. 경기도지사. 경기도 내에는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있는데 경기도 밑에다 참고로 31개 시군 이렇게 써봐요. 몇 개 있다고요? 31개 시군이 있어. 시험에 안 나지만 이해를 도모하게 써봅니다.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까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이다 그러면 군은 농촌 냄새, 어촌 냄새가 강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 중 군 쪽은 지금 3개 있습니다. 바로 연천군, 연천군 써봐요. 연천 옆에다 군. 그리고 가평군 써봐요. 가평 옆에다 군. 양평군 이렇게. 그래서 군이 3개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때 군 쪽의 대장 이름이 뭘까요? 군수. 군자 옆에다 수만 쓰면 되겠네. 그때 군수를 견제하는 의회는 군의회일까 도의회일까? 그래요. 아까 경기도사 이렇게 썼죠? 경기도사 할 때 도자 밑에다 의회 써봐요. 도지사가 뭐 할 때는 도의회 의견 듣는 거죠. 그리고 군수가 뭔 일을 할 때는 군의회 의견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 옆에다 군자 옆에다 의회 이렇게 써봐요. 군수는 의회 의견 들 때 어떤 의회 의견 듣냐? 군의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 쓰는 거예요. 파주시, 동두천시, 뭐 양주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 그냥 하나 왔어요. 나머지는 다 시인데요. 그래 그 시 중에 수원시라든가 그리고 성남시라든가 고양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는 대도시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 아까 대도시는 인구 몇만 명, 50만 이상의 도시라고 그랬죠. 이 정도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 광역시로 가보죠. 광역시의 대장을 뭐라고 그래요? 광역시장. 장자만 써봐요. 부산 광역시 옆에다 장자. 그때 광역시장을 견제하는 의회는 뭘까요? 시 하지 말고 광역시 밑에 의회. 의회만 쓰면 돼요. 광역시장은 누구의 견제를 받는다고요? 광역시 의회. 이걸 정확히 짝짓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광역시에 가보니까 기장군 하나 있죠. 군의 대장이 뭘까요? 군수. 그리고 나머지는 군대. 이 구의 대장은 구청장. 이 구는 자치구예요, 아니에요? 자치구예요. 자치구. 됐나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치구. 아까 그리고 광역시장을 견제하는 의회는 광역시 의회라고 그랬죠. 군수를 견제하는 의회는 군의회. 자축의 구청장을 견제한 의회는 구의회. 이렇게 딱 이해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가 봅니다. 인천광역시에도 대장은 광역시장. 그 장을 견제하는 의회는 광역시의회. 근데 광역시에는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서구는 자치구입니다. 동구도 부평구도 다 자치구예요. 자축의 구청장이 있겠죠. 그리고 광화군의 군수도 있죠. 옹진군의 군수도 있죠. 그래서 광역시 내에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 수 있다? 군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넘어가 보시죠. 세종시를 앞으로는 우리 공법에서 뭐라 한다고요? 특별자치시 이렇게 써놓으세요. 특별자치시. 줄 거예요. 특별자치했다만. 특별자치했다만. 그 대장을 뭐라 한다고? 특별자치시장. 장자 쓰고. 그 특별자치시장을 견제하는 의회는 뭘까요? 특별자치시 의회. 이렇게만 써요. 의회. 여기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무엇은 없다고요?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거기에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 내용은 참고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로 갑니다. 옆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이제 법에서는 약적으로 뭐라 하냐? 특별자치도 그렇게 줄 거예요. 그 대장을 뭐라 합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이렇게. 그 자를 견제하는 의회는 특별자치도 의회가 되겠죠. 그리고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잖아요. 이 대장이 서귀포시장 그리고 제주시장이 되겠는데 이 시장은 임명직이다? 아니다. 임명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초자치권이 없습니다. 임명은 특별자치도사 임명하죠. 이런 시장은 행정시장이다? 자치시장이다? 행정시장이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행정시장은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습니다.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입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먼저 쭉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은 그 9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행정시는 2개 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있다. 이렇게 써놨고요. 밑에 성남시 보죠. 성남시에는 구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다 줄 거예요. 대도시 이렇게 써놔요. 성남시는 지금 9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대도시. 대도시 이렇게 썼습니까? 대도시에는 바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어요. 무엇을 둘 수 있다고요? 그래,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를 두게 되는데요. 여기는 수정구, 중원구, 그리고 분당구가 있잖아요. 이 구청장을 써봐요. 구 옆에다, 수정구 옆에다 청장, 구청장. 분당구 구청장 있죠. 그래, 얘네들은 자축의 구청장이 아니라 행정구의 구청장이니까 임명직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임명직.
성남시장이 선출되면 성남시장이 3명을 구청장으로 임명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에서 구청장 하면 자치구 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뭐라고요? 자치구 구청장. 행정구의 구청장 아닙니다. 그래 이 대도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는 뭘 둘 수 있냐? 구를 두는데 그 구는 자치구다 행정구다? 행정 편의로 두는 행정구요. 그 구청장은 선출직이다 임명직이다? 임명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법에서 앞으로 구청장 하면 자치구의 구청장이다 아니면 행정구 구청장이다? 자치구다.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할 때 구청장을 잡아야 될 건데 그때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다. 그래 대한민국에 지금 자치구청장은 2곳에 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있다. 지금 법적으로는 세종특별자치에도 자치구를 두도록 돼 있는데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직 인구수가 얼마 안 되니까 자치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자치구는 어디에 있느냐?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있다 이렇게 하셔. 어디에 있다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만 있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천안시 볼까요? 천안시도 65만입니다. 인구가 얼마다고요? 65만 정도 됩니다. 65만. 그래서 대도시겠죠. 대도시니까 구를 둘 수 있어요. 대도시에는 구를 둘 수 있어. 이 구는 행정구입니다. 뭐라고요? 행정구. 그거 보면 천안시에 가보니까 동남구가 있고 뭐 서북구가 있잖아요. 이것은 구청장 임명직일까 선출직일까? 임명직이죠. 자, 대전광역시 볼까요? 대전광역시 보면 자, 구 뭐 유성구가 있죠. 그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죠. 뭐라고 한다고요? 자치구청장. 이렇게 차이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고양시도 지금 바로 50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85만 90만 정도 되는데 이건 광역시일까요? 그냥 대도시에 불과할까요? 대도시. 대도시는 자치구가 아닌 뭐가 들어왔을 수 있다? 행정구가 들어설 수 있죠. 그래서 이 일산 서구, 일산 동구, 덕양구는 다 행정구라 하는 거예요. 그 구청장은 선출직이다, 임명직이다? 임명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대도시에는 행정구를 둘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8페이지 봐보세요. 일단 8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수도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도권 8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면 수도권 정비 개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수도권입니다. 그때 수도권 뜻은 꼭 알아두셔야 돼. 그 밑줄 친 것만 딱 봐두세요. 아까 말씀드린 걸 수도권이라 하면 어딘가 서울특별시 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그 상단에 밑줄 친 것만 딱 보면 돼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묶어서 뭐라 한다? 수도권이라 한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수도권. 이 수도권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있는데 그게 수도권 정비법이에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에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하면 이 수도권은 3가지 권역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만 봐두세요. 가로 2번. 찾나요? 가로 2번 보시면 수도권의 권역 지정 현황에서 몇 가지 권역으로 나눠졌다고요? 3가지. 그래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자연 보정 권역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공법을 공부한다든가 법 공부할 때에 과밀 억제 권역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수도권 일부다. 성장 관리 권역도 수도권 일부다. 자연 보정 권역도 수도권 일부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이해하기 좋습니다. 그 뜻은 참고용입니다. 위치만 잘 알아두세요. 그래 수도권은 3가지 권역이 있다.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이 3가지 권역이 있는데 그림이 나와 있잖아. 밑에 지도. 이 수도권의 중심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그 지역은 지금 과밀 억제 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 수도권에서 아파트에 대한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난다. 그럴 때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까요? 과밀 억제 권역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과밀 억제 권역. 거기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파트 투기바람이 세게 일어나면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값이 갑자기 폭등할 수가 있어. 그래 어디가 가장 세냐? 과밀 억제 권역이다. 이렇게 하셔요. 거기는 사람이 많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죠.
근데 법적으로 거기는 이제 뭐 엄청 땅값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어느 권역은 더 개발을 해서 성장을 시키고자 묶어놨느냐? 성장관리권역이에요. 어디다고요? 성장관리권역. 그래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바로 돈 많은 뭐 10억 20억 가지고 투자를 하고 수도권 했다. 그때는 과밀 억정은 엄청 비싸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 어디다 투자를 바로 안내하면 되느냐? 성장관리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앞으로 계속 성장을 시키도록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그림에. 그리고 어느 적은 투자하면 약간 부담스럽느냐? 개발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연보전권역이에요. 어디다고요? 자연보전권역. 팔당댐 상류 한계 수계 쪽에 개발 못하게 해서 물 오염되지 못하도록 되도록 규제를 세게 해놓고 있는 땅이 자연보전권역이에요. 거기는 땅값 상승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 주택에 대한 투기바람은 어디서 강하게 일어나는가? 과밀 억제권역. 이거 딱 머릿속에 입력해 두세요. 입력. 자, 세 가지 권역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바로 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5페이지.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5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하단부 지방의회가 나와 있죠. 제일 밑에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도의회하고 시군구의회를 말해요. 무엇을 말한다고요? 시도의회하고 시군은 지방이니까 지방의회를 합니다. 이거 참고하셔요. 그래 지방의회가 있는데 참고해가지고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특강, 특 이런 거 나와 있죠. 도가 있죠. 이걸 광역자치단체라는데 또 시군구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의회도 지방의회를 한다. 이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 특별자치시의 도의회 할 때 의자가 오타 나왔는데 오타 잡고요. 도의회, 특별자치도 의회가 있고 이걸 광역의회라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이제 금방 그렇게 긴 말을 약속으로 시도의회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시도의회, 특별시의회, 광역시의 특별자치의회, 특별자치도의 도의회를 약속으로 시도의회라는데 이걸 광역의회를 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해를 해 두세요. 매스크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시군구 의회를 기초의회라고 그래요. 이걸 묶어서 뭐라 한다? 뭐라 한다고요? 지방의회. 이 정도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돈 좀 모아가지고 의회 나가지고 의원 당선돼서 몇 년 동안 하면 끝난가요? 4년. 대통령은 몇 년인가요? 5년. 대단하시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봐보세요. 대한민국 행정조직표가 있죠?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지워버리고. 자, 지금 우리는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행정법. 그래서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래서 행정조직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그래 대한민국 행정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는 어디를 말해요? 국회를 말하죠. 행정부는 그네들을 말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행정조직표를 준비했어요. 사법부는 어딜까요?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3권 분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3권 분립. 자, 그래 국회에서 법을 만듭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예요. 집행할 때 자기 마음대로 집행해서 우리의 토지와 건축물을 규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바로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그때 이 행정부를 보면 행정부 대장 수반이라는데 머리 숫자 있어요. 행정부 수반이 누굽니까? 대통령이 돼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다 이렇게.
행정부 조직의 총대장은 대통령. 대통령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그래 행정부 행정공무원들 총괄하고 있는 대장. 행정부 수반 머리.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다. 60만 대군을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 막강해요. 권력. 60만 대군이 명령해서 해라면 바로 가는 거죠. 안 가면 바로 아웃이고. 그리고 국가 원수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원수. 대한민국 애국가의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 원수. 대가리 머리에 머리. 원수라는 것은 어떤 자 머리 숫자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분이 계셔. 대통령 아까 대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굴 쓸까요? 오 대단하시네. 국민 우리 헌법 보면 국민이 제일 높아. 이렇게 대단하시 국민. 그래 지금 여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다 여기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 뭐다고요? 그래 각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 공무원이. 그래 이 공무원은 지위가 그래 우리 국민의 봉사자에 불과해요.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봉사자. 그래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렇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거든. 봉사자라는 것은 받들뽕 모실사 삼길사죠. 우리 국민을 받들고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래 옛날에는 봉사라면 안 썼어요. 옛날에는 머슴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뭐라고요? 옛날에 머슴 그랬어. 그 말을 이제 좀 좋은 말로 봉사자 이렇게 용어를 순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직에 있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봉사자. 우리가 해라 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돼. 우리를 가장 이렇게 높게 모셔야 돼. 우리 헌법을 보면 국민이 먼저 나오고 국민이 먼저 나와 있어. 그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요. 순서로. 자, 그래 이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해서 우리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규제하는데 이때 대통령은 대통령령을 발해서 아까 여러 가지 법규를 만들어서 규제를 할 수 있고요. 총리도 있었어. 국무총리. 총리를 발해서. 그리고 또 각부 장관이 있었죠. 아까 부 이렇게 장관. 그래 우리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은 이 장관도 17개 장관이 있어요. 몇 개 장관이 있다고요? 17개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 중 우리는 국토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공부한다고요? 국토. 그래서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가 국토교통부라는 게 있고 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법을 공부할 때. 이자가 법에 근거해서 이네들이 만들었던 법에 근거해서 우리 토지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해양 있잖아요. 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있어. 그걸 해양수산부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해양수산부. 그 장관이 있습니다. 이자가 몇 분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 중에서도 농업, 임업, 그 다음에 수산업,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 여기서 생산하는 식품,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걸 농림축산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그래요. 그 장관이 이렇게 나오셔 또. 그래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와요. 17개 장관이 나왔는데 다 몰라도 되고 자주 나온 장관은 좀 미리 익숙하게 알아두시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농림축산식품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그 외에도 이분이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와요.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도문제.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종종 한 번씩 나옵니다. 여기 이 국토는 아까 17개 시도하고 그 밑에 시군가 있었죠. 이런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부가 있어.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자체를 관장하는 부가 있는데 이걸 행정자치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자치부.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몇 번 나오십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계시잖아요. 국방부 장관. 이분이 두세 번 나와요. 2번 공법에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있겠죠. 환경부 장관.
그래 17명 장관인데 다 몰라대고 이 정도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장관은 자주 봐두셔라 해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 이 장관들이 이렇게 있고요. 장관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는 아까 몇 개의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17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 17개 시도가 있어.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이렇게. 여기 특별시는 하나, 광역시 6개, 특별자치시 1개, 특별자치도 1개, 8도 이렇게 해서 있었습니다. 이걸 광역자치단체라 했죠. 그리고 이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죠. 기초자치단체 시군과 있었는데 시군과 있었는데 여기는 구만 있었죠. 여기는 시군이 있었죠. 구하고 군도 있었죠. 여기는 없었죠. 여기 없었죠. 여기는 시군이 있었죠. 그 대장을 시장으로서 구청장이라 그랬죠. 이때 도 산하에 있는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50만 대도시.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대도시에는 자치구를 둔다, 행정을 둔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 여기에서 이제 그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장관 있잖아요. 이 장관 칸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 칸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네들을 그 말씀드리기 전에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중앙정부 이렇게 써놔요. 중앙정부.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정부. 그리고 밑에 특별시장하고 밑에 자치구 구청장 두 칸을 묶어서 이쪽에를 지방정부 이렇게 써놔요. 지방정부. 그래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대통령, 총리, 장관을 중앙정부를 한다. 그리고 밑에 시, 도, 시군구를 바로 뭐라 한다고요? 지방정부를 한다. 이 정도는 일단 이해해 두셔야 돼요. 지방과 중앙. 됐나요?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를 관리해 나갈 때 법에 근거해서 관리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뭐 관리할 때 정책과 관련해서 환경정책은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도 해볼 것이고 또 어떤 농업 문제는 농림축산식품 장관하고 협의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부서의 장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 장관들 있잖아요. 그네들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놨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래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면 지자체 내에 있는 장들이다. 중앙에 있는 장들이다. 중앙.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이제 진도 바로바로 나오니까요. 그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면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들이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 보시죠. 이유가 나왔으니까. 얘네들이 행정을 집행해 나갈 때에 지네들 마음대로 한다. 법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법에 근거해요. 누가 뭐 법을 만드느냐? 국회에서.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그걸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거든요. 집행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토지를 규제하고 그러죠. 근데 얘네들이 법에 근거해서 그런 권한 행사할 때 남용의 소지가 있잖아요. 법에서 이 정도 해라 그랬는데 넘어서서 해버렸어. 그러면 우리의 사건을 침해하지 않겠습니까? 침해된 사익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구제받고자 할 때는 바로 여기에다가 바로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행정청에서 했던 건에 대하여 사익을 침해당한 자, 그 침해된 사익을 사후적으로 구제받고자 행정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걸 행정소송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처분이 위법한 처분으로서 사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 위법한 처분을 모아시켜서 사익을 구제받고자 할 때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침해된 건이 부당하다 그럴 때도 바로 자기 사익을 구제받고자 싸움을 벌릴 수 있어요. 행정청을 상대로. 그걸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래요. 뭘 제기한다고요?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심판. 그래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제기해서 바로 사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청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는 것을 행정쟁송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쟁송. 쟁자가 다툴쟁이에요. 행정청을 상대로 다툰다. 뭘 통해서 송사제도인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투는 것을 행정쟁송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요. 행정쟁송. 뜻 알겠죠? 행정심판 제기해서 싸움을 벌인다든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네 자로 말한다고요? 행정쟁송을 한다 이렇게 해요. 속도 아시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그 국토개법에 나오는 도시계획이 나오는데요. 이걸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싶어서 써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는 몇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두 개. 중항에 따 동그라미 치고 지방에 따 동그라미 쳐요. 중항 동그라미, 지방 동그라미. 몇 개 있는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아까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히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토지를 규제하고 있다고 그랬죠? 법에 근거해서.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해서 우리 토지를 규제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도 가사 보면 사람이라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남용할 수 있어. 그래서 이자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 됐는데 그 위원회를 바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랍니다. 그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지금 두고 있느냐 이거 아셔야 되겠어.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토부에다 두고 있어.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근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거기 써졌으니까 체크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이 국토교통부에 이 장관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쪽 부서의 대장은 장관이죠. 이 장관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 법에 근거해서 그 권한을 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위원회를 뭐라 한다? 중앙도시위원회. 네, 중앙도시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이 정도만 아셔. 누구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정도는 짝짓기해서 알으셔야 돼요. 그래 이제 시험 문제 풀어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뭐뭐 할 때 뭐뭐뭐 심의 거쳐야 된다 그렇게 써졌는데 앞에 보니까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기 대전 광역시장에 뭐 할 때 심의를 받고 돼 있는데 그때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될까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될까요? 지방 이렇게. 이게 또 올해도 나왔어. 올해도. 짝짓기 잘 알고 있는가. 아무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누구의 권한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거기에 체크해놨습니다. 키포인트만 딱 알아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국토교통부에다 설치할 때 위원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위원회에 몸담고 활동하는 위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위원회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참고로 25명에서 바로 30명 정도 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30명까지 뽑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위원을. 이때 위원들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계획과 무관할 수도 있어. 전문가 아닐 수도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이 됐다. 갑이라는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이 됐다. 이 사람이 됐다. 그때 이 사람은 바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일 수도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가 됩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되냐?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아무 법 공부도 안 했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도 공부 하나도 안 했고 그냥 대통령 선거할 때 그냥 으쌰으쌰 따라하면서 이자를 대통령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당선시켜버렸어. 그것도 1등 공신을 했어요. 그래 그때 이제 대통령 됐던 사람이 이 친구 불러요.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국토교통부 장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와서 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실에 앉아서 보니까 법적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엄청 많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때 막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국민의 사익을 몽땅 침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권한 행사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심의를 거쳐라.
그때 이 위원회 위원들은 나름대로 이 건과 관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도시계획과 관해서 도시계획만 평생 연구해 오신 교수님께서 대학원에 도시계획과 교수님이 있잖아요. 교수님. 이 교수님이 그 책에 도시계획을 다 만들어서 주고 그래요. 용역받아가지고.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 이런 교수님을 바로 이 사람 공무원 아니잖아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계신다 뭐 이렇게 서울에서 모시나 여기 뭐 학교 지방학교 이렇게. 그때 이 교수님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 공무원 아니잖아요. 이분을 위원으로 이렇게 딱 모셔 국장이 모시는 것을 위촉 그래 위촉 뭐라 한다고요? 위촉한다. 그럼 이제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국토교통부장이 이렇게 위촉해서 모셔오는데 위원을 모셨는데 평상시에 말 잘 듣는 사람 또 모시겠어? 정부 반대하는 사람 모시겠어? 그렇죠. 시국선에서 막 정부 밀어내자 그런 사람 안 모시겠죠. 월급 줘야 된대. 그래서 교수님들도 말을 잘 들으면 또 한 번씩 이게 해먹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래 교수님은 여러 가지 건이 많아요. 용역 같은 게 엄청 많고 그래서 돈벌이가 괜찮은가 봐요. 그러니까 뇌물을 먹어버렸다 이런 이혼돼가지고 뇌물을 먹어버렸다든 뭐 하면서 먹으면 이제 책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죠. 조사 들어가니까 잡아도 집어넣어버리니까. 그래서 일단 깨끗한 사람들은 힘이 세요. 할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뒷조사해도 깨끗한 사람은 할 얘기 다 하거든. 할 얘기. 근데 뭔가 뒤가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에 꼬리 사려버려. 조용히 있어버려. 왜? 털어보면 바로 나오거든.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뒤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크게 소리치는 사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 여러분들이 힘을 기르려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 절대 나쁜 짓거리 안 해야 돼. 짓거리 하는 쪽에서 나쁜 행동, 범죄 행위를 안 해야 돼. 그래야 깨끗합니다. 이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모든 사람들 자기가 뭔가 깨끗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지위만 높지. 뒷조사 하면 바로 드러나니까. 깨끗하려면 힘이 세려면 뭐가 어찌한다? 깨끗해야 돼. 죄 안 짓고 털어도 절대 안 나오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신호도 위반도 안 하고 깨끗하게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래, 그런 것들 아마 가해를 정도 경범죄니까 뭐 그런 것은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아무튼 한 건 죄 안 져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도 그 애들 힘 있는 자가 되게 하려면 깨끗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 아무리 뒷조사하도 털 게 없어야 돼. 그래야 할 얘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권력을 깨끗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야? 이거 위원도 그래요. 그래서 이 교수님을 외부에서 모셔온다 이걸 위촉을 하고 그다음 보세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과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국토교통부대 도시계획과 있어. 국어부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 학교에서 그쪽에 배치돼서 계속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국장까지 됐어. 국장까지. 뭐까지 됐다고? 국장. 이렇게 그쪽 분야에서 계속 뼈가 굵었던 그런 전문가인 공무원을 이쪽으로 위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걸 국장이 고리 보냈는데 이걸 임명이라고 그래. 임명. 뭐라고 한다고요? 네. 공무원을 그 위원으로 보낸다. 이걸 임명. 외부 교수님을 모셔온다. 이걸 말한다고요? 위촉. 이것은 시간 안 나면 이해는 해두셔. 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최소 25명에서 30명. 이제 위원회가 30명으로 채워졌다 그러면 심의 받아라 그러면 국장이 뭐 할 때 국토교통부장 뭐 할 때 여기다 보내요. 그 건을. 그럼 여기에 30명의 위원이다 그러면 30명 중 16명이 참석하고 회의를 열어. 가반수가 출석해야 돼. 출석했던 위원이 16명 있다 그럼 16명 중 또 가반수가 찬성을 해서 통과해야 심의가 통과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견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위원들은 외부 인사인 교수님을 모실 때 아주 더러운 사람 모시겠어. 법에 의하면 깨끗한 사람 모셔라고 되어 있겠어. 깨끗한 사람. 덕망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 덕망 있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모셔라 이렇게 되어 있어 법에. 알겠나요? 그러니 얼마나 나름대로 소신 있겠어요. 이 사람들. 소신. 그래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아둘 것은 중앙도시계획은 어디에 있는가? 국토교통부에 있다.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토교통부장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도의사도 법에 근거해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때 이네들도 권한의 남용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위원회를 두독돼 있어. 이걸 약조로 시도 도시계획이라고 한다고요? 시도, 약조로 시도라고 했죠. 아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그랬어.
이해돼요? 시도 도시위원회.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도 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도 시, 군, 구의 도시군을 두독돼 있을 게 이해됐죠? 이걸 묶어서 시도 하고 시군은 지방이니까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지방도시군에 이렇게 지방도시.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네들이 뭐 한다 그럴 때는 중앙도시군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맞겠어? 틀리겠어요? 틀려요. 짝지가 중요해. 이네들은 지방이니까 지방도시네. 국토교통부장은 지방이 아니라 중앙도시.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짝짓해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 시도 도시권이라든가 시군구의 도시권에는 이 시도사의 여러 가지 그 건에 대해서 자문 받아서 조언도 해주고 또 심의할 것은 심의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심의기구자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고 시도사가 뭐 할 때 시도사의 권한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을 시도도시네. 시장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심의한다든가 그자의 자문에 의해서 조언을 해주고자 두고 있는 위원회를 시군구 도시군의 위원회 한다. 짝짓기만 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진도 나가면 페이지마다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지 말고 그 밑에 6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정부 조직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 국무총리 17부 부처청이 있는데 오른쪽 한 장 넘어가면 나옵니다. 이걸 중앙정부라고 여기 있는 것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정부. 여기 장들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장애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지금 이게 대한민국 행정조직표인데 행정부 조직표인데 행정부 조직표 보니까 누가 대장입니까? 대통령. 만약 대통령이 오늘 아웃됐다. 그러면 누가 그 다음 나올까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가 그 다음이고요. 국무총리가 오늘 딱 대통령도 사라져버렸고 국무총리도 갑자기 자살 죽어버렸다. 그럼 누가 할까요? 이제 누가 할까요?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거기 보이잖아요. 옆으로 가보세요. 누구다고요? 기획재정. 서여이 그래요. 서여이. 참고하세요 이제. 그래 가장 높은 사람 누구다고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무총리. 국무총리도 없다. 그럼 누가 한다고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순서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할까요? 기획재정부 장관도 자살 죽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할까요? 교육부 장관. 이렇게 서열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어. 공부했으면. 알겠죠? 대장,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다고요? 국무총리.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 그 다음에 누구? 교육부 장관. 나머지는 참고로만 하면 돼요. 자, 그래 이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저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교통부 장관. 그리고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 장관. 농림축산식품 장관. 저 위에 가운데 있죠? 가운데 오른쪽에 농림축산식품 장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환경부 장관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나오시고 이렇게. 일단 아까 다 했으니까 나눠놓고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됐나요? 여기 있는 장들을 약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래 오른쪽 한 거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오른쪽에 두 줄 쫙 내려오는 거. 이쪽 장들을 싹 묶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 뭐라 한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정도는 이해해 두셔. 이제 진도하면 페이지마다 계속 나오니까요. 페이지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됐나요? 넘어가시고 대한민국은 헌법대로 운영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 헌법 보면 대통령이 없어졌다 그러면 60인의 대통령 선거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거예요. 헌법대로만 하면 돼요. 대통령이 오늘 그만두면 보니까 국무총리가 대장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안 계시면 누가 된다고요? 기획재정. 이렇게 돼 있거든. 그 헌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60인의 대통령 선거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법적으로 순서가 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8페이지에서 참고로 볼 것은 뭐냐. 참고해서 아까 다 했죠.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참고해서 세 번째 봐보세요. 세 번째. 자, 그거 다시 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도시. 이건 꼭 알으셔야 돼. 그래야
앞으로 이제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냥 대도시에 속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참고로 써놓은 거예요. 이해돼요? 인구수는 그냥.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대도시. 참고로 써놓은 겁니다. 시험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제일 밑에 참고 제일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시는 자치시가 있고 행정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행정시는 대한민국 몇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2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자치시예요. 그 다음에 구도 2가지가 있죠. 자치구하고 일반구. 일반구를 행정구라고 써봐요. 일반구를 행정구라고 쓰는데 아까 자치구는 어디만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머릿속에 얘기 딱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자치구는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입력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공법 진등할 때 따라올 수. 아 그렇구나. 이 그 지역이 그려져야 되거든. 그래 자치구는 지금 어디 있는가? 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일반구를 행정구로 써놨나요? 일반구를 같은 말로 행정구 써봐요. 일반구를 뭐라 한다고요? 행정구. 아까 행정구는 아까 어디에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대도시. 대도시. 8도 산하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하고 대도시는 행정구인 일반구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남은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 군의 대장이 뭘까요? 군은 읍면으로 하에 행정을 둔다 이 말이 있죠. 군의 대장이 뭡니까? 군수 써봐요. 제일 끝에.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군은 찾나요? 군의 대장이 뭐다고요? 군수. 그 다음에 읍면 있죠. 읍면에 할 때 읍의 대장이 뭘까요? 읍장 써봐요. 면의 대장이 뭘까요? 면장. 왜 이걸 말씀드리냐? 우리가 농지법을 공부하다 보면 읍장, 면장을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래 저 군 쪽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득을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려고 한다. 근데 등기소장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어디 갔다 발급 신청하느냐? 바로 군 쪽에서는 군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읍장, 면장한테 가라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읍장, 면장도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농지법에서 3번 나옵니다. 넘어가시고 나머지 다 했고요. 9페이지 마지막 줄 9페이지 찾나요? 9페이지 마지막 보면 그림 밑에 고양시 밑에 1 자치구는 지금 줄 거 봐요. 줄 거 놨지만 자치구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어디시만 있다 지금 6대 광역시만 있다 이렇게 자치구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있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이 일반구를 행정구라 했는데 행정구란 것은 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다? 대도시의 하위 행정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다고요? 대도시의 하위 행정구역. 됐나요? 그래 그때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만 된다 설치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몇만 이상이다고요? 50만 대도시에. 이렇게 좀 받으시고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돼요. 이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중 키포인트 대도시장 뜻을 꼭 아셔야 할 것. 대도시장. 대도시장은 8도 산하에 있는 시중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의 시장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됐나요? 그리고 법률하고 명령을 약자로 말하는가? 법령. 이건 꼭 2가지만이라도 꼭 아셔야 돼요. 법령 뜻하고 대도시 뜻.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시로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 예.